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젤렌스키는 열흘 전 렉스 프리드만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지금 키예프가 전쟁 중이라 트럼프 취임식에 참석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는 일반적으로 외국 정상이 초대받지 않는 게 관례라서 트럼프가 자신을 초대하지 않는 한 가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는 마치 자기가 나라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갈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런데 젤렌스키의 말은 죄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젤렌스키가 취임식에 초청해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지만 거절했다면서 그를 조롱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젤렌스키가 3번이나 자기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지만 모두 퇴짜를 놨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젤렌스키가 마치 자신이 가지 않기로 결정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면서 위어도, 별난 놈, 또라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미국은 대통령 취임식을 국내 행사로 치르는 게 관례라 외국 정상은 보통 부르지 않습니다. 이번에 트럼프는 그런 관례를 깨고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 헝가리 총리 오르반, 아르헨티나 대통령 밀레이, 이태리 총리 멜로니, 에콰도르 대통령 노보아, 파라과이 대통령 페냐를 초청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시진핑과 오르반은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를 돕는 미국의 캠페인에 회의적이며 모스크바와 키예프 간의 갈등을 신속히 종식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젤렌스키의 대통령 임기는 지난해 5월에 이미 만료됐지만 계엄령을 이유로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때문에 러시아는 그가 정통성이 없다고 여기면서 유일한 법적 권한은 이제 우크라이나 의회와 그 의장에게 있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진영은 젤렌스키는 이미 죽은 권력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대화 파트너는 키예프가 아니라 미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미 대화가 언제 성사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트럼프는 푸틴과 이른 시일 안에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러시아도 대화에 항상 열려 있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트럼프 취임식만 해도 러시아에서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10월 주미 특명 전권대사 아나톨리 안토노프를 불러들였습니다. 양국 관계가 파국으로 향하면서 외교 관계 수준을 낮췄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외교 담당 특보 유리 우샤코프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러시아를 대표해 참석하는 사람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확실히 미국의 정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트럼프와 협상을 서두르지 않았던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국 법률은 대통령 당선인이 현직 대통령의 업무에 간섭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권력을 쥐고 있어 협상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한다는 원칙을 러시아가 고수한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수석보좌관 니콜라이 파트루셰프는 우크라이나가 올해 존재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면서 모스크바는 미국을 제외한 어떤 서방 국가와도 이 문제에 대해 협상할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파트루셰프는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를 형제국가로 여기고 있지만 작금의 상황 전개에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네오나치 이념에 따른 폭력적 강압과 광적인 러시아포비아가 하리코프, 오데사, 니콜라예프, 드네프로페트롭스크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불안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올해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모스크바의 키예프에 대한 군사작전 목표는 변함이 없으며 헤르손, 자포로제, 돈바스와 크림에 대한 러시아의 주권은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아닌 어떤 서방 국가와도 갈등 해결과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트루셰프는 런던이나 브라셀과는 논의할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유럽연합 지도부가 헝가리,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등 러시아에 대해 균형 잡힌 입장을 유지하는 여러 유럽 국가를 대신해 말할 권리를 오래전에 잃었다고 부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 100일 안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무역, 타이완 문제, 틱톡 등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전화 통화를 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그런데 틱톡은 한국 시간으로 1월 19일 하루 동안 폐쇄됐다가 다시 회복됐습니다. 사실상 트럼프가 다시 살려준 것입니다. CNN은 일론 머스크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가운데 미중 두 나라가 다시 가까워질 수 있으며 중국인들도 트럼프의 귀환을 Return of Dragon King, 용왕의 복귀라면서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상은 나쁘지 않습니다. 중국인들은 트럼프를 촨따이에, 트럼프 어르신, 나으리라는 친근한 별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잠재적 경쟁국의 정상이지만 영웅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트럼프가 시진핑과의 전화통화 중에 중국 방문 아이디어를 제기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두 사람은 대면 회의하다 논의를 보좌진에게 위임했습니다. 이번에 시진핑은 국가부주석 한정을 취임식에 파견함으로써 트럼프의 면을 세워줬습니다. 타이완 매체들은 이와 관련해 트럼프가 상당히 스마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사실 거의 모든 면의 실력에서 중국에 밀리고 있는 만큼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내밀면서 정면 충돌을 피할 것으로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트럼프는 중국 외에도 인도 방문 가능성에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즉각적인 관심은 국경 위기와 캘리포니아 산불을 포함한 국내 문제를 쏠릴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